네, 계속해서 고성국 칼럼 괴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괴담 말이죠. 괴담. 특히 환경 문제나 이 먹거리 문제 또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괴담을 만들면 잘 먹혀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절대빈곤 시대 상황을 넘어선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생명, 건강, 먹거리, 환경,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민감하고 폭발력이 높아요. 그래서 괴담도 이런 쪽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만들어지면, 그래서 유포가 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괴담은 과학에 의해서 거짓말로 판명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괴담을 퍼뜨린 자들을 지금까지 처벌한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괴담을 퍼뜨린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그 엄청난 사회적 비용, 정치적 비용은 몽땅 국민들이 뒤집어 쓰는 상황입니다. 괴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데 이 부담은 전부 국민 세금으로 부담되게 됩니다. 괴담을 퍼뜨린 자들은 단 한 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책임도 거의 묻지 못해요. 이 강정 해군기지 건설 때도 괴담이 유포됐습니다. 이게 뭐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무슨 개가 뭐 멸종이 된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래요. 무슨 통발 꽃게라고 그랬던가? 뭐 붉은 발 말똥개. 네. 강정에, 제주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붉은 발 말똥개가 멸종한다. 그리고 맹꽁이가 멸종한다. 이런 괴담이 막 유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걸 명분으로 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았었죠.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고, 공사가 지연되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생한 비용을 박근혜 정부가 시위 참가자 116명 그리고 5군데의 이 강정마을 반대 단체에게 구상금 34억 5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예, 이거 이들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니까 이들한테서 받아내야 되겠다. 문재인이가 포기했잖아요. 구상권 신청은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었어. 문재인이가 정부가 됐어. 문재인이가 나 구상권 포기할게. 포기해버렸어요.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풀어줬어요. 사면 복권시켰어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강정마을 붉은 발 말똥개하고 맹꽁이는 지금 잘 살고 있답니다. 잘 살고 있답니다. 이 강정마을에 사는 주민 홍 씨는 마치 해군기지가 들었으면 붉은 발 말똥개하고 맹꽁이만 멸종하는 게 아니라 강정마을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들 겁을 줬는데, 그런데 맹꽁이 여전히 잘 짖고 있고 맹하고서 잘 울고 있답니다. 붉은 발 말똥개도 여전히 해주 전역에서 잘 관찰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내에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주민 생활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군인들이 어쨌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식당과 마트 매출이 늘었다. 그리고 민간 크루즈, 이게 제주 해군기지와 민간항이 같이 있거든요. 여기에 크루즈가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지역 농수산물이 팔려서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 예. 그 천성사는 도롱뇽 파괴된다 그러면서 지율이라는 승려가 이제 막 단식하고 그랬잖아요. 그 바람에 6개월간 공사가 중단돼서 14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지금 도롱뇽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알도 잘 낳고 있대요. 도롱뇽 알이 예전 터널, 천성산 터널 만들어지기 전과 후가 크게 변화가 없답니다. 광우병,
이거 사회적 비용이 3조 7천억 원 정도로 피해 발생했다고 추산이 되는데, 여러 가지 추산 방법이 있습니다만 추산이 되는데,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는 3조 원어치가 수입이 됐고 다들 잘 먹고 있어요. 광우병 발병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주 사드 이 전자파 튀겨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논란이 있고 나서 바로 성주 참외 매출이 툭 떨어져서 10% 연매출 감소가 됐는데, 지금은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자, 이 노량진 수산시장,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가지고서 지금 이재명이가 연일 괴담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상우의 회장은 환경단체나 이 집회 시위꾼들이 상인들도 함께 시위하면 좋겠다면서 연일 전화를 해오는데, 우리가 단호하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문제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상인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문제다. 우리 집에서 파는 수산물 나도 먹고 내 자식들도 먹는데, 누군가의 귀한 생업인데 이걸 함부로 세슘 우럭 운운하면서 우리를 장사를 망치게 하고 있다. 어업단체, 어업인들의 현재 입장은 가짜뉴스 반대다. 오염수, 처리수 방류 반대가 아니라 이재명 등이 퍼뜨리고 있는 괴담 가짜뉴스 반대가 우리 입장이다. 이렇게 기자한테 밝혔습니다. 자, 이 나치와 공산당의 아주 전형적인 이 선전 수법은 거짓말도 계속하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담들이 유포되는 거예요.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까지, 또 세월호 괴담, 천안함 괴담, 이런 것들 거짓말 계속하면 결국은 사람들도 믿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특히 광우병부터 지금까지 온갖 괴담을 겪고, 그리고 불과 몇 년 후에 그것이 괴담이었다, 가짜뉴스였다고 하는 것이 팩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괴담에 대한 면역력이 상당히 생겼어요. 이제는 좀 이상한 소리 들리면 야, 그거 사실이야? 팩트야? 확인해봐 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야, 그렇대. 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막 뇌에서 구멍이 이렇게 그냥 믿고 막 전파를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상식적이지 않은 몰상식한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 팩트체크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광우병으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재미 많이 봤죠.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괴담 가짜뉴스는 통하지 않게 됐다. 그런데 이 종북주사파 입장에서는 그래도 괴담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저것들이 실력으로는 우리 자유파를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작은 트집이라도 잡아서 가짜뉴스든 괴담이든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것들도 학습 효과가 있어요. 했더니 몇 년간은 속일 수가 있더라. 했더니 잠깐은 속일 수가 있더라. 나중에 드러나도 날 잡아가는 자들이 없더라. 이걸 좌파들이 또 학습한 거예요. 우리 자유파도 학습했지만 좌파들도 학습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괴담에 대해서 팩트체크로 대응하는 학습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것은 강화시켜 가야 됩니다. 반면에 저 종북주사파들의 학습 효과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됐어요. 야, 괴담을 유포해도 어쨌든 순간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겠더라. 그거 뭐 안 통한다는 걸 이제 알게 해줘야 됩니다. 더 나가서 야, 뭐 괴담 유포해도 아니면 말고지, 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내가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도 유언비어 유포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런 법적 요건에 딱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니까 괴담 유포와 관련된 형사처벌 근거를 법적으로 준비해 나가자.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 이거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는 꼭 이 법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빨리 하자. 그게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10년 전에 만들어서 유포한 괴담도 지금 사람들이 입에서 얘기하고 다니면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소급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 괴담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월호가 뭐 미 잠수함하고 충돌해서 어쩌고 저쩌고 천안함이 지금도 무슨 자폭한 거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괴담들을 지금도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 괴담이 만들어진 게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그 괴담이 지금도 유포되고 있고 지금도 입으로 그 얘기를 하는 자가 있으면 현재 진행형인 괴담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처벌할 수 있다. 이 법과 관련돼서 좀 엄정한 괴담 처벌법을 만들자. 이게 첫 번째 제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법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은 법대로 국민의힘이 총선 이긴 다음에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우리는 또 국민의힘은 이 괴담이 본격적으로 기승을 떨친 광우병 괴담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 후쿠시마 처리숲 괴담에 이르기까지 괴담을 만든 자들을 찾아내서 온천하에 알려야 됩니다. 이 자가 뭘 하는 자고 뭐 대학 교수면 어느 대학의 무슨 학과의 무슨 교수고 이 자가 언제 무슨 괴담을 만들었다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징치해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징치해야 돼요. 머릿속에 든 것도 없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들이 한두 마디씩 툭툭 던졌던 것들 있죠. 그것들 다 실명 밝히고 연예인 예명 밝히고 언제 어떤 자리에서 무슨 발언을 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환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그것들이 부르는 노래를 국민들이 꼴도 보기 싫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개념도 없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어떤 짓을 했으며 세월호 때 어떤 짓을 했으며 광우병 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괴담을 해놓고 나서 지금 뻔뻔하게 표정 바꿔가면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회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문화적으로 징치해야 됩니다. 괴담 추적자, 괴담 유포자가 있으면 괴담 추적자도 있고 괴담 응징자도 있어야 돼요. 우리 자유파 활동가들이 정복주사파 그리고 그들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정말 개념 없이 개념 연예인 소리 들어가면서 이 괴담 유포에 일조했던 이 연예인들까지 포함해서 치밀하게 괴담을 만들어내고 조직적으로 유포했던 진짜 배후까지 포함해서 샅샅이 조사하고 밝혀내고 그리고 그자들의 그 괴담 행위를 괴담 생산 행위, 괴담 유포 행위, 괴담 편승 행위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법적인 처벌이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나도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회적 문화적 징치를 우리 자유파 시민사회단체가 주동이 돼서 추진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두 번째로 제안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